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6주차 1교시입니다. 네, 4주차 퀴즈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네, 저서 인간의 조건을 통하여 행위와 말의 특별함을 강조한 정치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또 다른 저서로는 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 자,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내세운 개념으로 평범한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한 개념은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네, 악의 평범성. 네. 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가 원래 다른 학교들은 다 8주차에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원래 7주차에 중간고사를 좀 받고 중간고사가 좀 빨리 보는 편이죠. 다른 학교보다는 일주일.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목은 학교 정책에 따라서 중간고사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네,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주차 1교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분에서 어떤 쓰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차는 이제 읽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리터러시, 읽기와 쓰기. 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뭔가 쓰기, 표현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네. 가볍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교시에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실질 문맥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제가 이제 어, 쓴 칼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이제 요 뭐 카드 만화라고 요즘 이렇게 하던데 간단한 카드 만화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왜 글을 써야 하는가? 네. 어, 한국서 뭐 3년 뒤 사라질 직업들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사실은 좀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내용과는 또 살짝 다릅니다. AI가 뭐 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네, AI에 관한 어떤 전망을 얘기할 때, 뭐 이제 전에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지만 지금 뭐 또 지금 이런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자기 생각을 피-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라진 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도 아날로그 시대에 이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그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죠?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유소 직원 중에서 이 기름 넣어주는 사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사라졌죠. 네. 그리고 캐셔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또 사라지게 돼서 사실 캐셔. 캐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AI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6년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6년부터 이제 우리가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직업은 사라진다. 네, 이런 의견이 사실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돈 벌러 나가볼까? 이렇게 하면은, 로보트가 이런다는 거죠. 돈 벌러 나가볼까? 하니까, 로보트가, 너 뭘 나와? 네가 하는 일 내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 나오지 마. 어, 집에서 쉬면 좋은데,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쉰다는 거죠. 어.
감히 인간이 뭘 할 줄 안다고 나갑니까? 딱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업이 대체될 거라는 거죠. 많은 직업이 우리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직종별로는 텔레마케터나 캐셔 같은 단순 노무직의 대체 이용도가 90.1%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견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이제 캐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 텔레마케터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뭐 한번 전화 통화 하려면 예전에는 ARS 때문에 전화 통화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챗봇하고 먼저 대화를 네가 해라 하고 나서 해결 안 되면 직원을 사람을 바꿔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텔레마케터도 좀 사라지는 거고. 음, 최근에 이제 버스 및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대체된다. 뭐 버스, 무인 택시, 무인 버스가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음. 네, 보험 판매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은행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대신 이제 기존 직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들도 있다. CEO나 뭐 지휘자, 소설가, 특수교육 및 초등교사, 화가, 그 다음에 과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디자이너, 뭐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 보건의료직, 뭐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이런 이것에 대한 의견은 현재 이견이 많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에 말할 때 단순 노무직이 많으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전망을 많이 했는데 전문직부터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2020년 이때 이제 요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2019년, 2020년 이때 좀 책 읽고 강의하고 2021년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미래학 관련해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때 저도 이제 책 많이 보고 우리 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해 보는 거 많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2, 23, 24년 이제 거의 그 책 관련 또 책을 안 보다가 25년 이제 말에 어떤 책을 보고 최근에도 좀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19년, 20년 또는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AI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놨던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에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 좀 심하게 말하면 약장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자신의 의견을 그냥 좀, 어, 경강부에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갖다 끌었다 쓰는 그런 경향도 있고, 조금 막 어떤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2026년인데 뭐 28년, 뭐 30년, 35년 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으로 봐서는 그 어떤 흐름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정확히 모른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그냥 그때는 또 이렇게 의견들이 그렇게 분분하지가 않았고 좀 약간 통일된 의견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크게 또 대립적이잖아요. AI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완전히 우리를 인간을 먹을 것이다. 아니다. AI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스라엘 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어떻게 예, 저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제 주관을 또 다시 세워야 되니까, 어, 좀, 다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또 그래서 새로운 직업도 탄생할 것이다. 그 직업이 생겼으면 좋겠죠? 알려줬으면 빨리 좋겠을 텐데,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어, 그래서 코로나 때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비대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비대면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학위를 인정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그 비대면 온라인 교육기관이었잖아요. 미네르바 대학.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교육 목표는 아직 생기지 않은 직업에도 적응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기관에서의 어떤 교육 목표로 삼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미네르바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지금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대체 이제 미래에 생겨날 그 직업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 주체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입시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했을 때 2022년도인가 아마 뭐 수능이 폐지된다 이라는 의견이 사실 나왔었어요, 조금.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따라가나 보다, 일본을 따라가나 보다. 그랬었는데 다시 얘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없어졌죠. 또 다시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입시제도가 바뀔 거다. 네. 바뀌긴 바뀔 거예요. 네. 음, 음. 근데 이제 또 수능을 또 지지하는 사람은 수능이 옛날 학력고사와는 다르게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제 그게 객관식이어서 좀 네 개 중에 하나, 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것, 그 고른다를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능 자체가 사고력을 요구하는 어떤 수능 그 문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긴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고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결국은 책 읽기와 글쓰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글쓰기인 건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고 능력이며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쓰기 훈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글쓰기 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150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교도 글쓰기 수업을 계속해서 아주 꾸준히 어, 강조하고 있고 그 수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토마스 제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분도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전부이다. 네.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은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다. 글쓰기로만. 네. 이런 의견을 줬어요. 음.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글을 쓰는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하버드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 후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글쓰기를 꼽는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AI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고. 네. 기술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네,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로봇가 튀어나온, 아니, 로봇가 사람이 나오니까 또 어딜 기어 나옵니까 하니까, 야, 너는 뭐 못하는 일, 내가 이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 하러 간다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어! 앞으로도 글쓰기가 필요 없는 직업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이견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것이 더 먼저고, 너 나중이냐, 의 차이는 있지만, 글쓰기가 필요 없는 직업들은 그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좀 이런 의견도 맞죠? 네. 좀 이런 의견에 동감하는데, 단순 노동도 사실 또 로보트가 또, 네, 대체하겠죠. 네, 단순 노동. 근데 어떤 또 일부 의견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 노동은 아닌데, 그냥 노동은 또 이렇게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조금 약간 복잡한 노동이야. 복잡한 노동. 이런 것들은 조금 AI가, 단순 노동은 AI가 당연히 대체하는데, 어,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는 만약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의 변화의 시대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떠한 기술 변화의 시대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 그래서 글쓰기가 제일 쉬웠어요. 글쓰기를, 바로 글쓰기야.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저도 이제, 어, 자꾸 이제 제가 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냥 뒤로 잠깐 미루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개발해야 하는 요게 이제 제가 한참 미래학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인데 제가 또 저도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선배들이 이 책을 또 많이 인용하는 걸 제가 또 봤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에 가서 보면은 어 우리 이제 2050년에는 우리 시민과 인공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2090년에 가면은 인공지성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 2090년에는 우리 인공지능과 우리 일반 시민이 막 혼주돼서 살고 있고, 또 일부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 이 유기훈 교수는 이제 공대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한 4명 정도인가 그 팀이 있었고, 그 책에서 이제 그 팀들이 책을 쓰신 건데, 이제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을 쓰신 거죠. 그래서 제1계급이 인공위성 플랫폼 소유주 0.001%, 제2계급은 인공위성 플랫폼 수타 0.0002%, 제3계급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성이라는 거예요.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인데, 우리 이제 거의 모든 인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죠.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타들만 인공지성이 위에 있는 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공지성과 손쥐어 살아가는데 최소한 어, 인공지성의 지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 어떤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뭐 공감 능력이다, 상대적 상상력이다, 사고력이다. 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사회에 절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걸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건 핵심 할이 이겁니다. 주체적인 사람. 주체성을 그러니까 이게 매 상황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매우 사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아파트에 15층에 삽니다. 15층에 사는데, 아파트, 25층 아파트인데, 저는 15층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25층으로 양쪽 집에 있으니까 이제 50세대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들어서 사는데,
25층 아파트에 왜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냐.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면은 우리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런 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층에 사람이, 엘리베이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퇴근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 출근할 때, 집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세요. 뭐,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분들 뭐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를 타고 나올 때 인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저는 저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떻게 거기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게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는 오히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인사 아닌가. 지금 아침에 9시에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저는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 제가 다녀오세요 하니까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한 분인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발을 이제 좀 바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랑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침에 나가는데 이게 안녕히 가세요가, 어, 인사가 맞냐. 또 어떤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로도 인사하고 먼저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1층에서 내려. 그럼 1층에서 먼저 내리니까 저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인사법이 맞냐. 나는 그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한다. 근데 저랑 여기 가까이 가는 사람이 뭐 그런 걸 따지냐. 나는 특별히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 그냥 더우던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니 자기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고 자기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과거 우리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보다 어쩌면 저랑 매우 가까이 사는 그 사람 어떤 성격이 더 좋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기도 하고, 어, 근데 미래 사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주위 사람도 많이 피곤하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항상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맞아? 라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거의, 어, 공감을 하는 것이 한 2, 30% 불과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시선을 제가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AI 미래인 사회는 어떨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미리 한번 가봐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네, 음, 쓴 건데, 자, 우리 여기 내용은,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실질 문맹, 어, 뭐, 리터러시, 이제 제목 자체가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과 관련이 있죠.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 사흘, 금일, 심심한 사과. 최근 다른 뜻으로 오해받은 단어들인데, 사흘은 3일이 아닌 4일로, 금일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심심은 매우 깊고 간절한이 아니라 무료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과제 제출의 기한을 금일 자정으로 알려주신 선생님께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묻기도 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문장 해석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미디어의 접근 활용 능력에, 그런데, 미디어의 접근 활용
미디어의 접근과 그것에 대한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리터러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또한 표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다. 네. 자, 리터러시를 논하면 같이 언급되는 것이 실질 문맹입니다.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문맹이란 단어는 이제 그 실체를 잃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쓴 때가 2022년이에요. 네. 국어 관련 단체에서도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의 문맹률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실질 문맹입니다.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그것의 예인데, 현 사회에서 실질 문맹의 의미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의 문맹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문맹 퇴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어, 그거, 왜냐하면 그것이 문맹이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약병에 쓰인 문구인 눌러서 돌리죠라는 문장을 읽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너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고 조선시대 글자를 몰라 땅을 빼앗긴 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삽도를 찾아가 어, 탄원을 하는 이야기는 당시 송사소설의 주요 소재였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네. 이처럼 문맹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어떤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네. 음. 그런데 문맹은 단지 한 개인의 피해를 입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력의 부재는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고의 부재를 수반합니다. 사고의 부재는 곧 윤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만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만의 악의 본질을 생각의 부재에서 찾았으며 그가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와 문장, 즉 상투어와 관제어. 관제어라는 것은 그 관료 사회에서 쓰는 형식적인 어떤 언어 이런 거를 우리가 관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상투어 그냥 아주 흔히 쓰이는 언어죠. 상투어와 관제어를 그것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리터러시의 부재는 곧 실질 문맹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의 실질 문맹은 과거와는 또 다른 피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또는 지배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은 사실 이제 틀린 문장이 안 되네요. 아니네요.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 그래서 뭐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 뭐 전무직보다 더 먼저 대체됐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순서가 있다 할 뿐이지 결국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피지컬 AI죠. 피지컬 AI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로보트의 그 두뇌에다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분해요. 네. 음.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그러니까 저도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은 부정적인 책들을 읽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아주 심한 사람은 인류가 30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런 강의도 듣기만 하면 저도 뭐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또 긍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걸 또 읽으면 또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부정적인 것은 30년 안에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것은, 선한 권력에 나와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는 이제, 어, 일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기본소득을 줄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별도로도 또 제가 봤던 긍정적인 의견은,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체제 때문에 기득권이 아닌 세력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나눌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산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향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정말 어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읽을 때는 또 기분이 살짝 좋긴 하죠. 좀 우울하진 않아요. 네. 음.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미래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대체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로봇에 대체되는, 심지어 로봇에 의해 지배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좀 책 읽기, 그 글쓰기, 그리고 좀 책 읽기, 글쓰기 하는 능력 결국은 인간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미디어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1교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